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에 네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나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한 번 더.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온앤오프 뮤직북콘 첫 무대를 이렇게 열게 된 윗공아공입니다. 바로 들려드릴 다음 곡은 이제 저희 제인 대표님의 최애곡, 저희 볼빨간 사춘기의 러브스토리라는 곡인데요. 귀엽고 발랄한 곡이니까 같이 이렇게 둠칫둠칫 리듬 타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hought that I was princess. 날 좋아하던 그때 수줍게 꽃을 건네던 너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 시간 지나 my birthday, 우린 몰래 run away. 온통 둘뿐인 밤거리를 걷다가 너와 눈이 마주친 그날, Oh baby 너의 눈동자에 cheers, 달빛에 비춰진 우리의 흩어진 잔상, 너의 이야기에 취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 Oh God please, this is not a dream. Thought that it was romance. 날 바랬다 준 그때 수줍게 인사를 건네던 너에게 웃으며 입을 맞추었지. 시간 지나고 온 trip, yeah. 한 손엔 진한 커피, 우리가 새긴 별자리를 찾다가 너와 눈이 마주친 그날, Oh baby 너의 눈동자에 cheers, 달빛에 비춰진 우리의 흩어진 잔상, 너의 이야기에 취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 Oh oh oh, 꿈인가 봐. 그래 네가 내
아니잖아 이건. Yeah, I got you boy. Yeah, yeah. Oh baby 너의 눈동자에 cheers. 붉게 물들어진 우리의 오래된 장상. 너의 이야기에 취해 온 세상의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 Oh God please this is not a dream.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의 작가님을 만나기 전 마지막 곡을 부르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은 화제의 역주행곡이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 신나게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에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다고 숨을 졌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한 내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MC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5회 온앤오프 뮤직북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랑받는 대화법의 조한겸 저자님입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조한겸입니다. 네, 저희 방금 전에 공연 너무 좋았죠 여러분. 방금 전에 공연해 주신 분들은 저희 뮤직북콘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윗공아공이라는 뮤지션입니다. 또 좋은 노래 들려주셨으니까 여기 저희 지금 댓글창에 40분이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많은 응원해 주시면서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자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너무 떨리는데 설레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상큼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감사드립니다. 윗공아공.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사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책을 읽어보고는 콘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토크 형식으로 하면은 너무 전달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강연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미니 특강을 준비하셨는데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한겸 저자님 모시고 미니 특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이 가운데 카메라를 보면 될까요? 제가 편하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정한 마음을 연결하는 4단계 공감대화법, 사랑받는 대화법 저자 조한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레와 같은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박수 소리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2022년 봄에 추앙 신드롬이라고 하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인데요. 주인공 연미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습니다. 모든 관계가 노동입니다.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어디에 갇힌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다양한 인간 갈등 속에서요, 이렇게 고뇌하고 갈등, 상처, 염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이렇게 많은 상처와 갈등과 단절, 염증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좀 극복하고 해결해 보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공부한 것이 바로 공감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요, 이게 너무나 저한테 좋아서 제가 일상생활에도 정역공을 좀 해봤는데 진짜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기업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이나 코칭, 멘토링 다양한 강의를 할 때 이 공감에 대한 걸 조금 살짝 넣어서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공감이 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실습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로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나 다른 내용으로 강의할 때도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이 달랐냐 하면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공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걸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강사님. 저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코칭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을 때마다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계 갈등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 하고 이것을 좀 탈피하고 극복해 보고자 공감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마음을 연결하는 4단계 공감 대화법, 사랑받는 대화법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책입니다. 오늘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미니 특강으로 사랑받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한 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 하이파이브. 네, 감사합니다. 그 하버드대 조지 밸런트 교수가요, 1930년대 말에 하버드생 입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70여 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제1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돈이나 학력이나 지방 같은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훌륭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너하고 나,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연결해 주는 수단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4단계로 정리해서 사랑받는 대화법에 대해서 정리한 저의 책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연결되는 그런 사랑받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하고 단절되는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랑받는 말이 아니라 미움받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움받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한번 체크해보고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미움받는 대화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요, 챕터 2에다가 우리도 모르게 대화를 단절시키는 10가지 습관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함께 보시면 1번 평가 판단하기부터 10번 감정 흐름 중지하기까지 10가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모두 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 알찬 내용으로 제가 구성해서 적어놨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짧은 관계상 3가지 정도를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다른 내용들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미움받는 말. 첫 번째는 강요하는 말인데요. 강요하는 말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위협이 내포되는 말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의사 표현의 한 형태이기도 한데요. 특히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도 일상생활에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 말대로 해. 다 먹어야 돼. 당근부터 먹어. 이런 말들이 강요하는 대표적인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굉장히 포장을 잘해서 얘기하거든요.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지만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라는 강요하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요, 특히나 부모하고 아이 사이의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요, 지금 제 딸도 소율이도 22개월인데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일찍 자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아이가 9시쯤에 일찍 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물론 아이가 일찍 자야지 그만큼 성장도 하고 뭔가 발육 상태 이런 것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이러잖아요. 건강하고 좀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사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이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욕구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9시에 자야 되는 이유는요. 왜 그렇죠? 아이가 일찍 자야지 내가 TV도 좀 보고요. 내 시간도 좀 갖고 술을 또 한잔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욕구가 너무 커서 상대의 욕구를 돌보지 못할 때, 부모의 욕구가 너무 커서 아이의 욕구를 돌보지 못할 때요. 이것이 조금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는 조금 단절을 만드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요하는 말은요. 특히나 한 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고집하게 될 때, 집착하게 될 때 갈등이 생기고 이미 갈등이 생겼다라고 친다면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나 그 부모 세대가요. 공부를 못해서 바른 서름이 있거나 공부를 잘했을 때 어떤 혜택을 얻는다라는 걸 많이 보아오거나 경험해온 세대라면 아이에게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공부 말고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계속 공부만을 이 수단만을 강요하게 되면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이거 내 인생이에요. 엄마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이 말을 통해서 연결보다는 단절에 좀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요하는 말,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미움받는 말인데요. 이 말을 어떻게 좀 사랑받는 말로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중요하겠죠. 자, 널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내 말대로 하라는 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방법만을 고집해서 따라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요. 걱정돼서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로 조금 다르게 사랑받는 말로 바꿔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움받는 말은요. 당연시하는 말입니다. 당연시하는 말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생각과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상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행동은 당연해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들이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특히나 역할에 대한 프레임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남편도 와 있는데요. 많은 주부들이 남편한테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물어보면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돈 벌어 오고 육아해야 된다. 많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역할에 대한 프레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카카오 웹드라마의 며느라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아시군요. 네, 저도 친구가 보라고 해서 봤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라기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이 너무 생소해서 호기심에 봤었거든요. 며느라기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사춘기나 갱년기 할 때 기자, 그리고 결혼을 해서 여자가 며느라기가 되면 겪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광고를 할 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10월드 격공일기래요. 근데 진짜로 많은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며느리들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요, 드라마 속에서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인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사를 보면 이런 대사가 보입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야지.
당연히 명절날 며느리가 일해야지. 아들은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며느리는 안부 전화를 자주 해야지. 며느리가 안 하면 그럼 누가 해? 이런 대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강요할 때 우린 연결보다는 좀 단절에 가까워지고요. 이런 말들은 미움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당연시하는 미움받는 말도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말로 좀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라면 당연히 돈 벌어야 하고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다 버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빠가 사실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돈 벌어와야 되는데 돈 벌지 않는 아빠, 남편 존재합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면 이건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사랑받는 말로 좀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세 번째, 미움받는 말의 세 번째입니다. 책임 부인하는 말인데요. 책임 부인하는 말은요,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해서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방송이나 어떤 언론 매체들을 보면요,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부정적이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로 좀 바꿔서 해보십시오 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요, 주변을 좀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말투, 뉘앙스, 그리고 말 안에요,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길에서. 그래서 시비가 좀 걸렸는데요. 그럴 때 종종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소리 질렀잖아요. 욕하셨잖아요. 먼저 화내셨잖아요. 들어보셨죠? 자, 이런 말들 어떻습니까? 당신이 먼저 했으니 지금부터 나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가 거짓말을 하니까 엄마가 때렸지. 이렇게 방이 지저분하니까 아빠가 화를 내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아빠가 화를 낸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아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런 것이 좀 있는데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팔자대로 살아라. 뭐 이런 말도 하죠.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막 화풀이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상관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책임 부인하는 말들이잖아요. 참 마음을 냉랭하게 차갑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너 때문이다,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런 책임 부인하는 미움받는 말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말로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보다는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찾아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사랑받는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미움받는 말,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봤고 조금 더 사랑받는 말로 어떻게 다르게 말해볼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진짜로 사랑받기 위해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팁이 있는지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을 잘하시려면, 잘 들으려면, 공감을 잘하려면 내 이야기를 먼저 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나쁜 말이나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타인 공감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자기 공감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려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그 마음 연결 대화가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강사님들이 그 말하기와 듣기 중에 듣기, 경청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가르치십니다. 경청 참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마음 연결 대화, 마셜 로젠버그는요, 듣기 전에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나요? 네, 잘 들어주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나 잘 들어주진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신이 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요, 말해봐, 내가 이야기 다 들어줄게. 길게 얘기해도요, 다 들어줘요. 마음의 수용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심신이 조금 고달프고요, 원하는 대로 일도 안 풀리고요,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가 말을 할 때요, 듣고 있는 것 자체, 참고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그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듣는 것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의 듣기 용량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후회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도 해요. 마셜 로젠버그는요, 내 표현을 제대로 하고 나야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릴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표현을 하려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들었고, 그래서 어떤 느낌과 감정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하고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나의 것을 얘기해야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셜 로젠버그가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며 되게 희한하게 솔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솔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솔직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다, 팩트대로 얘기하는 거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경험이 있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다. 네, 그 의견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요, 솔직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열심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답답해, 너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해볼래? 이래요. 너무 답답합니다. 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보고 솔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너 너무 이기적이야. 너 너무 권위적이야. 친구야, 내가 진짜 친구니까 얘기하는데 너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운동 좀 해. 너 너무 자기 관리 안 하는 거 아니니?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솔직한 말들 어떻습니까? 상처, 불편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온몸이 막 달아올라요, 서로 불편해서. 자, 이런 말들은요, 솔직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다를 직설적인 표현으로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직설적인 표현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저 이제부터는요, 말 안 할래요. 입을 꾹 다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에 대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요, 너가 이기적이고 너가 권위적이고 너가 배 나왔다 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직설적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건요, 상대에 대한 이런 직설적인 표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들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것이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들었고
어떤 느낌과 감정이 들었고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에 나도 모르게라는 거, 솔직하다는 게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걸 말하는 걸 몰랐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요,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도요,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공감에 대한 실습을 할 때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찾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알고 표현해야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 순간순간의 나의 감정,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받는 말, 공감을 잘 받기 위한 잘하기 위한 두 번째 팁은요, 상대가 나쁜 말이나 감정으로 표현해도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둘이서요, 만두를 먹으러 갔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1인분만 시켰고요. 만두가 12개입니다. 한 친구가 손을 씻으러 갔다 옵니다. 갔다 왔는데요, 12개에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요,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기적이다라는 단어가 상대에 대한 평가, 판단, 비난이 섞여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말에 10개를 먹은 친구가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 말이 맞으면요, 나는 갑자기 이기적이고 틀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말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일명 우리가 말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원래 그러려고는 안 했는데 나 진짜 쟤한테 말렸잖아.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너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요, 10개 먹은 친구가 여기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기적이라고까지 하냐? 친구 사이에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나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두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내 얘기를 하고 너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하고 너 얘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말들만 하느라고요, 서로에게 들리지 않은 말들이 벽처럼 쌓여갑니다. 대화하는 내내 어떤 얘기만 주고받느냐 하면은 서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정작 연결로 가야 될 때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연결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어쩜 이렇게 너 이기적이냐라고 말했던 친구의 마음,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요, 이 친구는요, 10개 먹은 친구가 어떤 입장이나 자기 해명 같은 걸 하는 걸 좀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고 말한 게 아닐 거거든요. 그 순간에 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장면을 보고 내 마음이 이래, 이것 좀 알아줘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추측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느낌과 감정은 아마 그 순간에 12개에서 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장면을 보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당혹스럽고 짜증나고 이 밖에도 더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욕구,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 친밀한 관계, 배려, 상호성, 이해받는 거, 우정, 서로 나누는 거,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좀 필요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공감으로 듣는 것이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평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로 반응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느낌과 감정이고 뭘 중요하고 필요로 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것으로 들어주는 걸 공감으로 듣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면요, 강의하다가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저도 공감으로 듣고 싶죠.
근데 공감으로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게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상대가 얘기할 때 아무리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도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쁘대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원인이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보면 나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분이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진짜 속마음은요, 내 마음이 지금 이래, 좀 알아줄래? 그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나쁜 말이나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관점, 생각을 바꾸셔서 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어떤 마음인데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것이 공감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감을 잘하기 위한 세 번째 팁인데요. 타인 공감이 어려울 때는 자기 공감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을 딱 생각하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왜 나만 이렇게 관계를 뭔가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왜 나만 노력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은 노력 하나도 안 한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 사람 진짜 공감하기 싫어요 하실 때 있거든요. 이런 말씀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 굳이 그 사람을 공감하려고 지금은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타인 공감을 잘하려면 우선 내가 충분히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있다라는 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충분히 공감을 받아야 타인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타인 공감이 먼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 공감이 어려운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더 옳아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생각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심신이 너무 지쳐서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 있으면 타인 공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더 옳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실 때는요, 설사 내가 했던 행동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옳지 못한 행동일지라도 나도 그렇게 한 데는 그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와 그때 나의 감정과 진짜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원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내 마음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좀 토닥토닥 해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자기 공감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심신이 너무 지쳐서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일 때는요, 이걸 좀 충전하고 생기와 활기를 좀 불어넣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돌봄 솔루션입니다. 사랑받는 대화법, 마음을 연결하는 4단계 공감 대화법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움받는 말, 사랑받는 말을요, 제가 4단계로 정리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1단계 공감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2단계 나도 모르게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처를 주는 장벽, 미운 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3단계는 타인하고 연결할 때는 어떤 걸 조금 생각해보고 관점을 바꾸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4번째, 자기 연결, 타인 공감이 어려울 때는 내가 나와 먼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책에 잘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30분이라는 짧은 미니 특강 시간인데요, 더 많은 알차고 좋은 내용들이 책 속에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 갈등에서도 좀 해소되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 연결, 이런 모든 기쁨을 누려보시는, 사랑받는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강의 어떠셨어요? 엄지척 아닌가요? 아,
지금 그 온라인으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너무 강의가 좋다고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최익성님이라고 또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지인분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움받는 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중간에 해주셨거든요. 한번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움받는 말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아까 특강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대방이 나쁜 말이나 나쁜 단어나 감정, 그 부정적인 반응을 막 보일 때 그것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으로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나를 탓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었었던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2부에 또 토크가 이어질 건데요. 2부 토크 때 책 속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 조한겸 저자님께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 들려주신 저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좀 자리를 이동해 볼 건데요. 저 움직여도 되죠? 카메라가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우리도. 네, 저희 2부에 또 아티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싱어송라이터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서라고 합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자, 온앤오프 뮤직북콘에 벌써 두 번째로 게스트로 오셨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번에 오셨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업그레이드 됐다. 세상에. 네, 가수에게 제일 좋은 칭찬은 사실 노래를 잘한다인데 너무 더 성장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신곡도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따가 또 들어볼 거고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거 해주실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곡은 이제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이라는 곡인데요. 네. 와,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랑받는 대화법에 어떤 곡이 어울릴까 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골랐던 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좀 스며들기 좋은 노래입니다. 되게 따뜻한 감성이 느껴질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우리 김은서님을 좀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자기 PR을 또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어떻게 또 찾아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유튜브로 또 이제 업로드를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세상에는 너무 많은 김은서가 있어서 김은서하고 영어로 EUNSEO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앨범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앨범 제목 이제 탐험이라는 앨범인데 그 김은서 탐험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연 즐겨주시고 우리 김은서님 많이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공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 무거운 너의 발걸음에 나의 모습이 보이고 몇 글자 아닌 내 말들로 널 안아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제 내게 널 기대 하루의 끝에선 언제나 네 하루가 좋아지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내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눈을 감고 온기를 느껴 스며들기 좋은 오늘 가벼운 말들 너의 맘에 짐이 되어 얹어지고 서투른 진심을 담아서 널 쉬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이제
진짜 사랑스러운 보이스 아닌가요? 지금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지어주시면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은서님이 이번에 또 신곡을 내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신곡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인데요. 이 곡은 오늘 뭐해라는 곡이에요.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약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너 오늘 뭐해?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만날래? 이런 내용의 곡이거든요. 되게 살랑살랑한 뭔가 그런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좀 어떻게 하면 이 설레는 풋풋함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썼던 곡이에요. 네. 혹시 지금 연인이 있으시면 연인을 생각하면서 쓰셨나요? 궁금합니다. 만나기 전에 쓴 곡이라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 대신에 헌정을 해드릴 수 있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그 책이랑 너무 어울리는 노래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번 신곡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노래 곡 제목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자, 김은서의 이제 탐험이란 앨범의 오늘 뭐해라는 오늘 곡입니다. 뭐해? 한번 물음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둥실 내 마음이 포근해질 때면 난 느껴져 네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걸. 또 괜시리 우울해져 널 볼 수 없는 날이면 항상 네 옆에 함께 하고 싶은데 날씨 좋은 날 넌 뭐랄까 괜히 궁금하게 돼. 너도 내 생각할까 나 같은 맘일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 두근거려. 나 네 생각할 때 나도 몰래 두 볼이 빨개져. Oh baby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걸까.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 나 오늘 뭐해 너 나랑 같이 걷지 않을래. 우리들 너와 나 단둘이만 떠나자. 파란 하늘을 떠다니는 그런 기분 속에 날 저기 멀리도 멀리 가고 싶어. 네 손을 잡고 어디든지 날 함께 하고 싶은데 날씨 좋은 날 넌 뭐랄까 괜히 궁금하게 돼. 너도 내 생각할까 나 같은 맘일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 두근거려. 나 네 생각할 때 나도 몰래 두 볼이 빨개져. Oh baby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걸까.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 나 오늘 뭐해 너 나랑 같이 걷지 않을래. 우리들 너와 나 단둘이만 떠나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시작. 앵콜, 앵콜, 앵콜.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앵콜도 받아보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앵콜곡으로 들려드릴 거군요. 아이유의 이지금이라는 노래예요. 혹시 많이들 아시나요? 혹시? 이 곡은 약간 이제 좀 지금 행복한 지금 뭔가 이런 설레는 느낌, 예쁜 가사들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에요. 좀 밝고 신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이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야기를 들려주면 그 눈으로 너는
모르지 how wow wow 나 싫은 말야 저기에 달콤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스타트 다시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지나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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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그곳도 사실 바보들 투성이야 아니 매우 반짝이는 건 오히려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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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루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흐린 날이면 거짓말처럼 무섭게 깜깜했지 사침대기 태양은 뜨겁기는커녕 피크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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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제멋대로 이 바람결을 따서 만든 이 나침반이 가리킨 그곳에서 발견 Oh that's you you yes you 있지 저런 건 그저 자그만 돌멩이야 빛이 나는 건 여기 있잖아 Life is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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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나 이대로 변함아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안녕 나의 주인공 그래 너를 만나러 난 짜잔 우아하게 등장 바로 이 하루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나는 확실히 알아 오늘의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서였습니다. 와. 와 진짜 여기 댓글처럼 뭐라고 해주셨냐면 초록초록한 여름밤이 눈에 보이는 느낌이네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 들어주시는 우리 관객분들도 정말 이제 말씀을 예쁘게 잘하는 사랑받는 대화법을 너무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드미컬한 느낌의 싱어송라이터 김은서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다시 한번 김은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또 2부로 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자님도 책 쓰실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책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책 쓰기에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쓰기 한 1년 정도 예, 쓰고 싶었던 마음은 훨씬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다듬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책 쓰기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애를 하나 낳는 거랑 똑같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책 한 권이 저는 진짜 사랑스러워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저자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책은 절대로 선물하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려요.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꼭 돈 받고 파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여러분들 책 한 권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방송 보시던 분들이요. 사실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네. 우선은 질문 주셨던 실시간 질문 먼저 한번 해소를 해볼게요. 네. 요즘 사실 뭐 MZ 세대 이렇게 네,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과 또 대화하는 노하우가 특별히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그런 네.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렇죠. 하면 좋을지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 MZ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오는 그 강의도 많이 의뢰가 오긴 오는데요. 다양한 강의들 들어보면은 세대마다 다르니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일부분 공감하기는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세대를 딱 구분을 해놔서 조금 더 불편한 거지 사실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핵심은 있더라고요.
그 세대들도 우리와 다르게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말을 하면서 뭐 불평불만도 하고 나쁜 말투도 사용하고 뭐 이랬을 때 그냥 이들도 역시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원했던 구체적인 방법, 솔루션을 상사가 제시를 해준다거나 좀 이끌어준다거나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만 강요했을 때 저 상사는 꼰대 같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MZ 세대 그 사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마음은 핵심은 똑같다.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걸 좀 실습을 많이 합니다. 강의할 때. 아, 네. 정말 필요한 강의를 또 많은 분들께 전파하고 계실 것 같고요. 실제 정말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대를 가르지만 사실 그 세대에도 지금 우리의 세대에도 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의도와 들어주기를 좀 하면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되게 비슷한 얘기긴 해요.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인관계 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대학교 초기 이제 그 신학생들 그런 친구들 만나면요. 정말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줌으로만 수업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나갔는데 2년째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친구랑 대화도 해본 적 없고 같이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않은 이런 관계 안에서 너무 어색하고 힘들게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약간 표현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약간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이 적은 분들이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 다가서기를 좀 여쭤볼까요? 다가설 때 어떻게 다가서면 좋을까요? 다가설 때. 다가설 때도 중요하고 다가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두 개 다 중요한 네. 것 같은데요. 간혹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대인 관계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 진짜로 표현 자체가 너무 서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색하죠. 네. 근데 본인도 어색하게 표현하고 서툴렀는데 상대방도 그걸 잘 못 알아듣거나 공감해주지 않고 그러면은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로가 저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인데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끌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불평불만을 갖고요. 윗사람도 아랫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때 쟤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라는 오해들을 서로에 대한 오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Z세대든 기성세대든 서로 다가갈 때 조금 서툴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못 알아들었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좀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먼저 그걸 물어봐 주시면 대화의 물꼬가 좀 빨리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도 용기를 내서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먼저 그렇게 물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성세대도 MZ세대한테 먼저 물어봐. 누가 먼저 물어보든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먼저 물어봐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질문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댓글로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표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표현을 안 하니까 불만 있나 싶고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럴 때 먼저 다가가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강의할 때 한 번 나왔던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한 선생님이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을 진짜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자꾸 다가가서 말을 시키고 뭐 이러는 거 직장 내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죠. 진짜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걸 좀 눈치를 빨리 채시고 우선은 어느 한 시기 동안에는 묵묵히 그 사람을 옆에서 행동으로 챙겨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자꾸 챙겨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인사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고개라도 까딱하는 맞아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행동으로 먼저 보여준다. 네. 진짜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이 해주신 질문 하나가 자기 돌봄이 또 되게 중요한 시대다. 저자님은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도 자기 돌봄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 돌봄은 사실 저는 본인이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살아가기 위한 생존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기관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 갈등 상황이 딱 됐을 때는요. 우선 그 자리를 빠르게 정리하고 돌아온 뒤에 시간을 갖습니다. 필요할 때는 카드도 열어보고요. 카드가 없을 때는 저 혼자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때 내 감정이 진짜 무엇이지? 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나는 그렇게 했을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걸린 적도 있고 2시간 걸린 적도 있는데 이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내 마음을 알고 나면은 마음이 확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 많이 이만큼 가라앉으면 도대체 이해 안 됐던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금은 좀 헤아려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저만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진짜 갈등이 생길 때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한다. 이것도 되게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바라보기 위해서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돌아보는 거,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책 속으로 좀 들어가서 낭독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자님께서 나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통 저희가 낭독을 하면 제가 대부분 읽어드리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랑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계시면 사랑받는 대화법에 처음에 소개드릴 부분은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멋진 기타 소리와 함께 낭독 이어갈 건데요. 윗공아공의 우리 윗공님이 기타 반주를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저자님께서 읽어주시면 기타 연주가 함께 따라올 거예요. 정리하자면 공감 엠파시는 상대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떤 상처에 대해서 말할 때 옆에서 거울을 들고 서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치는 상대의 마음을 보고 혹시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물어봐주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이런 공감의 행동과 표현은 화자가 그 순간에 감정적 위로를 받는 것에 그치게 하지 않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스스로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도 진정한 연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과정입니다. 네, 조금 아까 우리가 토크에도 또 나왔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공감이라는 게 저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그런 얘기 있죠. 너 T야? 너 T야? 막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죠. 저는 사실 T예요. 근데 이제 보통 F들이 뭘 요구하냐면 내가 얘기하면 같이 옆에서 막 울어주고 격하게 화내주고 막 격하게 공감해주고.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얘기하면 그냥 그랬구나. 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하면서 되게 차분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쪽은 너 왜 내 말에 공감 안 해줘? 이러면서 섭섭하고 막 좀 싫어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격분해 있을 때 네가 차분하니까 내가 좀 너한테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감이라 그러면 자꾸 좀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같이 막 격하게 반응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뭔가 같이 울어주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을 책에서 약간 동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말로 가장 머리가 아프게 공부했던 부분이 진짜 공감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적어놓았지만 논문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딱히 그 많은 학자들 중에 어떤 걸 딱 얘기했을 때 모두가 합의된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게 공감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공감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펑펑 울어주는 게 공감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인간관계 갈등 안에서 이 공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된 시점이 있어요. 진짜 같은 생각이 아닌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같은 편인 척 해줘야 될까? 울어줘야 되는 걸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다 타고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한 사람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는 진정한 공감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혜신 작가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울어준다거나 같은 편이라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일 수 있겠다. 이런 게 중요해서 그렇겠구나라고 인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반응하고 표현해주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혼자 깨달으시면서 어떤 자기만의 편견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조금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 끝에 적극적으로 돕는 과정이다라고 적었는데 네. 그게 그 의미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이 저랑 똑같으실 텐데요. 뭘 해야 되냐? 이 책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책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한겸 저자님의 사랑받는 대화법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의 느낌과 감정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화 중 나의 느낌,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런 죄책감, 수식이 표현보다는 내 느낌, 감정의 원인은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관점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느낌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타인의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건드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고.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 수식이는 내가 뭔가 감정을 표현할 때 내 감정의 원인이 당신한테 있습니다라는 건데요. 지금 제 남편이 앞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 조금 들자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가 불만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불만을 좀 표현한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오빠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났어, 오빠 때문에 화가 났어, 오빠 때문에 답답해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저희 신랑이 정말 싫었겠죠. 제가 미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나하고 살면서 나한테 싫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야? 하나만 말해봐 그랬더니 너는 화가 나면 100절까지 얘기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절 무슨 100절이야. 나 3번밖에 말 안 하거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100절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 남자를 뜯어고치고 싶은 것인가? 네. 아니더라고요. 제가 100절을 한 이유가 저 사람이 행동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서요. 못 알아들었다 생각해서 100절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100절씩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신랑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100절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나한테 좀 알려줘. 스톱시켜줘. 스톱시켜줘.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줘. 한겸아, 오빠가 네 마음을 좀 알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네가 좀 말해줄래? 라고 오빠 말해봐.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착한 신랑이 떠듬떠듬 따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고 나서 오빠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제 마음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죄책감 수식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모든 건 내 안에 있다. 진짜 공감받고 싶어서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앞에서 사실은 우리 그 신랑님이 계신데 눈으로 맞아 너 그랬어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 볼 텐데요. 120페이지니까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학습자들에게 분명히 느낀 감정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변을 보면 생각을 표현한 말도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사히 잘할 수 있을까? 올 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잘할 수 있을까? 바로 이 표현들은 느낀 감정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 현장에서 공감에 대한 실습을 할 때요. 지금 느낌 어떠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실제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미세하게 언짢고 당황하고 뭐 되게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요. 감정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들, 심지어는 감정이 뭔지 몰라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요. 생각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생각 위주로 얘기하면은 그 공감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고 솔직하다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생각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견이 발생을 해서 생각 중심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게 맞다 틀리다에 많이 꽂혀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데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을 표현하고 이러는 게. 그런데 관계에서 사람하고 사람이 좀 연결돼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자리에서는 생각을 위주로 말해버리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좀 와닿는다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네. 말 하잖아요. 너 지금 나랑 토론하냐? 너 어, 나랑 논쟁하고 싶은 거야? 막 이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분석해? 네, 막 이런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진짜로 뭔가 연결될 때는 서로 감정을 얘기하고 공유하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을 정말 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찝어드려요. 지금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 생각 하셨을 때 어떤 느낌 감정이세요? 라고 몇 번을 물어봐도 감정을 한 번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네.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똑같이 생각을 네, 얘기하실 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그 솔루션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받는 대화법 책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북콘서트가 연결되면서 조한겸 저자님이 이 책을 쓰기에 마땅한 저자님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제가 되게 좀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카톡이나 연락도 좀 늦기도 하고 답변이 좀 늦을 때도 있는데 너무 매너 있게 카톡에서도 정말 인성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분인지 만나지 않아도 알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에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긴 했는데 오래되지 않았고요. 최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은 뭐냐면 강사님 점쟁이세요? 왜냐하면 마음을 너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MBTI 얘기하셨지만 자꾸 저보고 F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T야. 때 해봤는데 T였어요. 근데 지금 F예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F의 페르소나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쟁이처럼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잘 들었다가 다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마음을 잘 알아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 때로는 이제 T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표현이 서툴어가지고 내 말의 의미는 분명히 너한테 좋은 의미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가 들을 때는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을 저는 진짜 만나봤거든요. 네. 살면서. 저도 예전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쵸. 네, 자꾸 가르치려 든다고. 근데 조금 네.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저자님 책 읽고 열심히 훈련하면 나도 네. F의 감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학습자분들한테 교육생분들한테 제가 부단히 훈련한 결과예요, 선생님들. 제가 원래부터 F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막 놀래요. 근데 저 진짜 T예요. 이성적이거든요.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 지금 앞에 와 계신데 네, 잘 아실 겁니다. T예요. T일 때를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따뜻하게 웃고 계셔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또 응원해 주셔 들어오셨군요.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요? 제가 부끄러워서 와. 아무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자님을 대신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솔직히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아무리 T여도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위로나 그런 것들 안에 사실은 그 말의 의도나 의미는 응원과 격려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상대가 나와 다르다라는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대에게 구체적인 행동 부탁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어줘, 존중해줘와 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보다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강요가 아니라 부탁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스쳐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용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저희 신랑을 얘기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100절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절 얘기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데 오빠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제발 나를 좀 존중해줘라고 얘기해도 그 존중이 뭔지 예, 모르죠.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배려해줘라고 해도 배려나 존중이 말귀는 맞아요. 알아들어도 뭘 해야 되는지 그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 사용법을 한 지금 결혼 10년 차 되니까 제가 알아서요. 구체적으로 아예 세세하게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알아듣고 행동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까먹을 것 같으면은 미리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말로 나한테 조금 대해달라고 한다거나, 구체적인 거. 그래서 책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뭐 우리 사무실에서 조금 앞으로 분위기 좋게 만듭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그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지 어떻게 해야 모르니까. 분위기를 좋게 예, 만드나. 그럴 네.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뭐 아침에 오자마자 눈 마주치면 우리 큰 소리로 뭐 인사합시다, 하이파이브 합시다처럼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정해주면. 않을까. 네네네. 그 말입니다. 정말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해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왜 안 바뀌어? 왜 안 달라져? 이러면서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주실 때도 또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거의 마지막 파트예요. 205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우리 마지막도 우리 저자님의 예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는 진정성과 스킬 모두가 필요합니다.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성이 없으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의도가 선하고 진정성이 있더라도 표현하는 방법, 스킬이 적절하지 못하면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이 필요하고 또 학습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사랑받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에 대해 학습하고 부단히 소프트 스킬을 연습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성은 빠질 수 없는데 진정성만 가지고 대화가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킬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잖아요.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제 보여줄 수 있겠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속에서.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네, 진정성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고 진정성이 있어도 전달되는데 어떤 대상하고는 아예 연결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지치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스킬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 뭔가 관계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충분히 공감을 받고 마음이 좀 여유로운 상태이시면 타인 공감하는 챕터 3의 방법을 제가 조금 수록을 해놨는데요. 그 방법을 조금 따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1, 2, 3, 4단계 이거를 모두 다 쭉 적용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리고 이 마셜 로젠버그의 마음 연결 대화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 넘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한국적인 정서와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적용한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느낌, 감정 정도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말에 말리지 않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인 공감이 조금 어려우신 분, 이미 마음이 많이 다치셔서 열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챕터 3보다는 챕터 4를 먼저 좀 읽어보시고 스스로 마음을 조금 돌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가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정말 그 공감하는 것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아까 댓글 중에도 누군가 적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공감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다.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돌봄부터 네. 시작해서 진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부터 네. 정말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저자님의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 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표님께 우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어떤 이 행복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늘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너무 예쁜 소율이라고 했나요? 소율이 딸도 오고 네. 그리고 또 어머니도 네. 오시고 신랑분도 오셨는데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 빌어가지고 또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일하느라고 출장 다니느라고 너무 바쁜데 우리 소율이 너무나 잘 키워주시고 저희 모두 다 잘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눈시울이 빨개지고 있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도 누구보다 저를 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서 감사하다는 말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꽃을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네. 아까 전에 그 네, 신랑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스윗하게 또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북콘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온앤오프 뮤직북콘은 사랑북닷컴에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정에서 다 이렇게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공연으로는요. 저희 오프닝을 열어줬던 우리 윗공화공의 클로징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윗공화공은 저희 온앤오프 뮤직북콘과 함께 시작한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저희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25회차 됐죠. 25회 동안 정말 우리의 그 오프닝과 클로징을 항상 지켜주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 그리고 틱톡, 인스타그램 다 윗공아공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모두의 그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화법이라는 게 사실 막 뭐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강의 들어서 앞으로 더 조금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상큼하게 시작을 해봐야겠죠. 아이유의 블루밍이라는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나 빼나 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내목하는 분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 잘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I bloom I feel I bloom I feel I bloom 너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 외주니 That's me ooh.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기엔 지금이 good timing 같은 맘인 걸 알아 Realize 말을 고르지 마라 Just reply lie 조금 장난스러운 너의 은유에 네 해석이 궁금해 우리의 색은 grey and blue 엄지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띄워 금세 지칠 것 같아 흡이가 빠져 어지러워 I feel I bloom I feel I bloom I feel I bloom 너에게 가득히 채워 띄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 백만 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에 색은 우린 맘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내목하는 분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 잘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I bloom I feel I bloom I feel I bloom 너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봐주고 계시니까 정말 힘이 더 나네요. 그래서 이어진 두 번째 곡은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곡인데요. 그 뉴진스라는 그룹 아시나요? 요즘 완전 대세잖아요. 뉴진스의 슈퍼샤이를 저희가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anna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 boy, you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and I wanna go out with you, where you wanna go, find a spot, just sit and talk, looking pretty, follow me, 우리 둘이 나란히, 보이지, 내 눈이, 갑자기, 빛나지, when you say, I'm your dream, You don't even know my name, 그야 You don't even know my name, 그야 누구보다도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기분 지금 all your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 girl you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uper shy, super shy. 나 원래 말도 잘하고 그런데 왜 이런지 I don't like that. Something out about you and you're special and you know it, you're the top, babe.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 all you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떨리는 기분 all you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I'm super shy, super sh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기대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저희 곡을 아직 안 불렀잖아요. 저희 윗공화공의 곡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앵콜이 나온 김에 저희 곡을 좀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와! 네, 저희 최신곡인 윗공화공의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뭔가 컬러링이나 좀 BGM으로 쓰이기 좋은 곡이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모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고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날 항상 웃게 해준 작은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 마음이 모두 전해질 때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멀리서 나를 보는 너의 인사에 잠시 나의 시간이 멈춰버리고 다가와 미소 짓는 내게 숨기려 해도 이미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뭐랄까 조금은 무섭기도 해. 모두었던 마음이 쏟아질까봐 하고 싶은 말, 날 항상 웃게 해준 작은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 마음이 모두 전해질 때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마주치는 너의 시선에 담긴 나는 어떨까 궁금해지고 어느새 커져버린 나의 마음을 알까. 조금 부담스럽진 않을까. 가끔씩 조금은 어렵기도 해. 괜히 한 번쯤 날 생각해줄까.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날 항상 웃게 해준 작은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 마음이 모두 전해질 때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앤오프 뮤직북콘 윗공화공이었습니다. 다음 북콘 때 또 만나요. 안녕. 두둥실는 마음이 포근해질 때면 난 느껴져.
마음이 울적할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괜시리 답답할 때 밤에 잠에 들기 힘들 때 그래 언제든지 내게 전화를 걸어 네가 힘들 때 네가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 모두 다 들어줄게 그럴 땐 어디든 떠나자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마음속 어딘가 답답한 부분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마음이 답답할 때 뭔가 맘대로 잘 안 될 때 괜시리 우울할 때 왠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래 언제든지 내게 전